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다음 주에 열릴 미국 FOMC 회의에서요,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에 따라서요, 향후 시장 주도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 유망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실적, 수급, 차트 완성도가 높아 삼박자를 갖춘 반도체, 후공정 부품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한 301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12월 달 들어서 8일 만에 하락 반전이죠. 코스닥 지수도 약세예요. 11포인트 내린 1011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체감 지수는 지수 하락에 비해서도 좀 좋은 편이죠. 자, 등락 종목 수를 보면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상승 종목이 417개, 하락 종목은 414개. 오히려 지수는 0.6%나 하락하는데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이 많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이 576개로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또 상승 종목이 많고 하락 종목은 769개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 증시를 봐도 동반 약세죠. 일본이 1% 하락했고 대만이 0.4%, 중국도 0.1% 하락을 해서, 자, 우리가 12월 달 들어서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지수는 우상향이 계속되지만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차익 매물로 인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려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과연 이 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과 연계된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 건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해서 빠진 건지, 그렇죠? 그 확인 작업은 필요한데, 자,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니까 상승 마감했죠. 다우가 0.6%, 나스닥이 0.7%.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11월 초순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는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플러스 반전되는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려했던 대로 시장이 차익 매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금요일날 미리 크게 빠져났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해서 그 상승세가 더 확대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싹 잊고 상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높게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그렇죠? 당분간은 선물 만기 이후 좀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 때 20-30% 정도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금 유지를 하든지, 특히 FOMC 회의가 다음 주 15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열려요. 지금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강화가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매월 1200억 달러씩 자산을 매입했던 것을 지난 11월 달서부터 매달 150억 달러를 줄였죠. 그러면 1050억 달러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규모를 내년서부터 300억 달러로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1200억 달러로 처음 작년 3월서부터 공급을 늘려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900억 달러 되고, 그리고 시기가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그죠? 이 테이퍼링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앞당겨질 가능성, 이런 우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 그죠? 근데 토요일날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니까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상승을 하면서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반응한 것이 이 물가 상승률이, 그죠?
경제 호황 때문에 그렇다. 경기가 살아난다. 근데 저는 이것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내지 두 번 때까지는 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에 지나면은, 초반에서 중기가 만약에 뭐, 10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두 번 처음, 왜냐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다가 동결하다가 처음 인상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 번째서부터 뭐 한 다섯, 여섯 번까지는 지금처럼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서, 또 계속 오르다가 한 여섯, 일곱 번째 넘어가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으로는 지금 이 미국 주가의 반응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 이제 아직 금리 인상 시기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영향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장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요번에 선물 옵션 때 현금 확보한 20, 30%는 좀 유지 내지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지난 금요일날 6원 80전이 상승을 하면서 1181원 3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뭐 최근에 1180원대에서 등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거래대금과 거래량에 좀 유심히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래대금이 8조 4천억대, 그리고 이 거래량이 4억 4천만 주. 그렇죠? 연중 최저에 올해 들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최저 수준이다. 근데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을 받고, 또 최근에 12월달 들어서 선물과 뭐 연계됐던 뭐 했던 그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과 거래량은 작은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해서, 뒷부분에 단기 반도체 관심 종목도 그러한 종목군들인데 한번 뒤에 소개해드리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이번 다음 주 15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 시기가 앞당겨서 좀 조정을 받는다 해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지금처럼 거래량제 거래대금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이번 조정은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 선물과 연계돼서 12월 초순에 만기까지는 크게 상승했는데, 자, 어제도 금요일 날에도 선물 외국인들이 5,500억 순매수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서, 뭐 월요일 날까지는 하루 정도 확인 필요하고 또 이 FOMC 필요하지만 일단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자동차주들이 큰 폭이 올랐죠. 이 제너럴 모터스가 한 6% 정도 올랐고, 그리고 포드가 9% 올랐어요. 자, 포드는 9% 올라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 한 번 강한 장대 양봉으로 경신했다. 그러면 국내 자동차주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자동차주 뒤에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모니 관심주로서 이수장증권TV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맞다. 빨리 많이 벌기를 모두 다 원하지만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일정 비중 내 나름대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앞으로 주도할 종목, 지금 소외는 받고 있지만은 좋아질 종목, 이러한 것들을 네 다섯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중에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K 콘텐츠,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바이오,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원전주. 근데 지금 이제 9개 테마, 이제 주로 9개 테마를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 최근에 이제 해서 언급을 해 드리는데, 아직은 모양을 완전히 갖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시기가 문제지 결국은 간다면 나중에 그거를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을 넣으면서 요 종목 중에서 한번 하나 뭐 원전 관련주가 될지, 그죠? 아니면은
5G 통신 장비가 될지 스마트폰 문제가 될지 한번 빼고 그거를 편입을 시키도록 하는데, 자, 지난 금요일에는 그죠? 전반적으로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죠. 뭐 반도체는 지금 한 3, 4일, 삼성전자는 뭐 지금 어제 처음 빠지는 모습이지만은 부품주 장비주들은 지금 3, 4일 조정 모습인데 전반적인 약세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약보합이죠. 삼성전기만 1,000원 정도 상승을 했고, 자동차가 기아가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기아 아까 말처럼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움직임 좋아요. 그리고 K 콘텐츠, 저는 K 콘텐츠들이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선물 만기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K 콘텐츠 뭐 하이브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냥 약보합죠. 모습으로 끝났고, 5G 통신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 나타났고, 2차 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고 기본 물량만 주가가 오르건 빠진 건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모습을 갖추고 많이 빠졌다고 살 필요도 없고, 그죠? 지금 사항은 그냥 기본 물량만 그냥 지켜보면서 당분간 조정이 마무리될 까지는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바이오 쪽에 아마 좀 매기가 붙고, 또 K 콘텐츠는 최근 낙폭에 따른 반등 국면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종목 하나솔루션, 두산 포어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은 뭐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끌고 나가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K 콘텐츠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반도체, 뭐 스마트폰 부품주, 5G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주도하는 모습들이 좋은데 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시장을 그냥 따라가는 정도, 자동차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시장 흐름에 그냥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서, 일단은 요 종목군들 저는 아까 말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K 하이브든 K 콘텐츠 그리고 바이오 관심을 갖고, 만약에 지수가 미국 증시 영향을 받고 또 대만 증시가 또 역사 신고가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을 견인했던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 자동차, 5G 통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로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오히려 최근에 그러면 소폭 매도했던 우리가 20-30% 현금 확보해서 매도했던 부분들은 다시 재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자, 하모니 관심 정보, 우리가 지금 테마가 9개로 있는데 지금 같이 동조화되고 탈동조화되는 종목군 업종 테마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동조화되는 종목끼리서 한 종목, 탈동조화도 한 종목에서 한 4-5종목만 선정을 해놓고 비중 조절만 하시면 아마 일정한 시간 지나면은 아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으실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도 좋지만은 앞으로 인기가 될 만한 시장을 주도할 그런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일정 비중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기면서 자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시장이 주목이 받게 되면은 과연 어떤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죠? 자, 요거는요, 지난번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동안 성장주들,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그러죠. 지수가 이 S&P 지수의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5%, 좀 상당히 많이 올랐었지만은 앞으로 빅테크, 그죠? 기술주들은,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이 가치주들 쪽으로 우리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치주가 우위에 있는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 높다 하는 내용이고, 코스피 영업이익의 수출 경기 민감 가치주가 큰 역할을 하고 있겠다. 반도체를 도래해서 했죠. 여기 보면은 경기 민감 가치주 우위가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 자동차, 은행이 대표적이다. 뭐 NH투자증권 리포트예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 가져볼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한 모습도로 인해서 실적이 되는 우리가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유통주에 관심 갖자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가 중심의 한 축에 놓고 우리가 올해 초가 작년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그렇게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어느 선거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비중을 크게 안 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작년에 말씀드릴 때부터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1년, 2년 만에 10배라면 1000%가 올랐는데 또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따른 부담은 있습니다. 또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쳐야겠죠. 그래서 기본 물량만 끌고 가는데, 자, 반도체, 자동차는 한 축으로, 그렇죠?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에 해서 그런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려서 일단 자동차를 보면요, 현대와 기아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가동률도 뚝 떨어졌다. 그렇죠? 뭐 가동 중단이다. 그런 소식이 올해 내내 시장에서 전해졌는데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요, 올해 증권사 9개 평균을 내면 컨센서스를 보면은 7조 원대가 넘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92%나 성장이에요. 그리고 2014년 7조 5천억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최다를 기록했다. 자, 15년에 6조 3천억, 5조 19, 그리고 17년에 4조 5천, 18년에 2조 4천, 19년에 3조 6천, 작년에 2조 7천억이었다가 올해 7조 9천억. 우리가 우려했던 차량용 반도체로서 가동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이 판매 단가가 높은 차량들의 수출이 잘 되고 판매가 늘어나면서 잘죠. 그래서 뭐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 3분기까지 작년 대비해서 57%나 증가를 했다. 그래서 실적이 좋. 기아도 영업이익이 그렇죠? 3분기까지 3조 8천억이에요. 근데 기아가 여태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던 것이 2012년도에 3조 5천억. 근데 한 해, 그러니까 4분기까지 다 포함만 안 시켜도 3분기까지만 해도 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아는 돌파를 한 셈이다.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죠. 그러면 4분기까지 포함을 해서 엄청나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전반적으로 올해 기아 같은 경우는 5조 3천억대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그렇죠? 이 친환경 차가 판매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거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재고가 한 1개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년에 스포티지와 그리고 전기차 EV6 글로벌 판매가 확대가 되면 아마 내년에도 판매 성장 및 실적이 계속적으로 호전될 수 있다. 기아,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동차 순위는 기아, 만도, 현대차 순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이베스트 나온 리포트 내용 일부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주말 특근 실시로 국내 공장 생산량이 기존 대비 20% 증가 예상이 되고 가동률도 90% 이상 상해가 사실상 가시화된 상황으로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세가 난다. 3분기까지도 좋았는데 4분기 내년도 자동차 좋아진다. 여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일본 자동차 회사, 독일 자동차도 상당히 주가가 흐름이 좋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자동차도 그렇죠? 역대 최대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보다는 아마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라요. 그런 말씀드려서 이 성장 가치주로서 그렇죠? 자동차, 특히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달라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유망 종목인데요. 그죠?
예, 이제 재밌는 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이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나왔는데 올해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아서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상회를 했지만 내년에는 반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동반 상승이 가능한데, 자, 올해 12월 8일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45 역사 신고가 좀 오른쪽의 차트죠. 우상향으로 계속 역사 신고가, 지금도 뭐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에요, 그렇죠?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대비해서 뭐 보합 수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근데 필라델피아 지수는 많이 갔는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대장주들은 못 간 이유가 뭘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대부분이 비메모리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사업이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은 이 비메모리 수요 전방이 메모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성은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내용 보면은 메모리는 비메모리 대비 업황 회복 시점이 늦다. 그렇죠? 예, 메모리는 비메모리 대비 재고 소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서 뒤늦게 내년서부터 비메모리가 올해는 크게 주가들이 상승을 경연했지만 내년에는 비메모리 부분 회사들도 증가율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특히 DRAM 업체들의 보수적인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설 투자 대응과 그 보수적인 투자라면은 투자를 크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대응과 그리고 DDR5 침투 효과로 인해서 DRAM 업황 개선 속도는 시장 예상을 크게 전망한다. 지금 DRAM 현물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년 1분기 되면은 저점 형성. 왜냐면 아직은 현물가 올라오지만은 고정가하고 거래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1분기에까지는 좀 DRAM 고정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1분기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좋아진다는 것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특히 이제 DDR5 지금 현재 DDR4인데 요 부분이 새롭게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아마 조금 새로운 메모리 DRAM 쪽에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판 쪽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우리 뭐 대덕전자 많이 크게 수익 났었는데 이런 정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수동 부품 아비코 전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소켓 파트 부품이에요. TSE, ISC 요 종목군들 한번 아마 저는 TSE가 우리가 이제 계속 제 방송을 듣는 분 아실까요?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는 부분.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특히 뭐 아까 말한 재료는 DDR5 그죠?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그것이 또 3, 4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죠. 침투 효과로 인해서 교체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죠.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지수는 비메모리가 영향이 큰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 DRAM 반도체 세계 3위죠. 23인가 24% 정도죠. 시장 점유율. 그래서 하이닉스가 합쳐서 한 50%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44%서 세계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DRAM의 94%를 점유를 하고 있다. 뭐 완전히 독과점이죠. 뭐.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지난 3월 달에 고점 96달러를 찍고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10월 달 저점 형성한 이후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DRAM의 세계 1위인 삼성전자, 2위인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올라가죠. SK하이닉스는 아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이 주가가 그렇죠? 삼성전자 더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DDR5 그렇죠?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그러면 그 세 종목 볼까요? 우리가 먼저 아비코 전자
DDR5 D램 모듈 상용화로 내년 중순 메탈 파워 인덕터를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리포트예요. 뭐 인덕터라는 것이 보니까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 전압을 유도하는 코일이다는데 실적 부분 보십시오.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19억 적자였다. 올해 38억 흑자 전환. 내년에는 137억. 적자에서 흑자 나오고 또 그 흑자 나온 폭이 몇 배 이상 증가한다. 상당히 좋죠. 또 DDR5 채택력 상승 3, 4년에 거쳐서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죠? 2023년에는 한 200억 정도까지 내다본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아비코 전자,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차트 완성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재료면이면 TSE가 상당히 더 좋아 보였죠. 자, TSE는 이제 검사 장비, 얘는 이제 후공정, 우리가 이제 전공정 부품 쪽에서는 우리가 뭐 원익, QNC, 월덱스,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후공정, 그러니까 검사 장비 쪽 부품이라고 보면 돼요. ISC하고,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실적이 작년에 427억, 올해 555억. 내년에 735. 얘는 이제 크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30%씩 그죠? 꾸준하게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리고 ISC도 검사 장비의 소모성 부품의 테스트 소켓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81억, 올해 417억. 올해 엄청 좋아졌죠. 근데 내년에 531억, 한 30% 정도 좋아진다. 30%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TSA는 꾸준하게 한 30%씩 좋아지는 부분이고, 그죠? 예, 그래서 실적적에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DDR5 다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뭐 TSA도 그렇고 IS도 그렇고 메모리 소켓 위주에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둘 다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료면에 보면은 이 DDR5로 인해서 그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켓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인해서 실적이 크게 점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요 세 종목 또 차트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TSE, 그죠? 자, 최근에 주가가 크게 떴다가죠, 조정을 받는데, 우리가 항상 의미 있는 지지대라는 것은 뭐인가? 정고점, 전저점, 이동평균선, 그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인데, 자, 지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최근에 보면은, 요 가격대죠? 지난 12월 2일 날 58,000원에서 67,000원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 6만 뭐 5,000원 전후 되면은 이 정고점 부근이 이 65,000원대 두 번 맞았었죠. 그죠? 이때 그죠? 그러면 64,000원에서 5,000원, 그러니까 65,000원 밑에면 어느 정도 지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고, 또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이에요. 한번 이것이 얼마씩 떠나 볼까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이 어제 한 61,900원 정도네. 그 전날. 그러면 61,400원. 그러면 한 500원씩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5, 600원씩 올라온다 그러면은 한번 이틀만 지나면은 한 63,000원, 2,000원, 3,000원, 63,000, 4,000원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만들어 64,000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정고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렇죠? 그리고 거래가 최근에 한번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감소하죠. 특히 이제 거래가 확 끊기면은 우리가 저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 거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매도세,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도 맞지만은 매도세가 주가가 크게 뜨고 3, 4일 빠졌는데 거래 감소한다. 이제는 매도하는 세력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노려보는 주된 세력들은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뜨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64,000, 5,0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최근에 빠지는데 수급적으로 봐도요. 그렇죠? 지금 나흘 연속 하락인데 주가 나흘 연속 하락할 때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12월 7일, 8일 날 9,600주, 14,000주에 불과했다. 그렇죠?
올라갈 때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 보면 39,000주, 53,000주, 27,000주, 44,000주씩 큰 폭으로 외국인 특히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조정을 받는 동안에 나오지 않는다죠.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해서 TSI 그죠? 뭐 수급 그리고 차트 완성도 조정 마무리 국면 그죠? 그리고 재료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 64,000원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ISC도 그죠? 마찬가지죠.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정을 받는데 안 밀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만약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주가가 뭐 10,000원짜리가 13,000원 갈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한 1,000원 정도 조정받는데 외국인 기관들 산 물량보다 더 많이 매도를 하고 하면은 팔아먹고 도망간 걸로 보시면 되죠. 주된 세력들. 근데 13,000원에서 12,000원 조정받는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서 ISC도 최근에 주가 상승할 때에 비해서 하락할 때, 최근 조정을 받을 때 밀리지 않는다. 그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아비코 전자, 그죠?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거는 요 세 종목 정도죠. 특히 그동안 소개를 안 시켜드렸던 반도체 후공정 부품 쪽으로 우리가 관심 한번 근데 단기적입니다. 저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품이라든지 뭐 이 후공정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쪽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전공정 장비 그쪽이 맞고요. 요거는 한번 타이밍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아비코 전자, TSE 그리고 ISC 한번 관심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예요. 자, 시장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그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주식 투자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그래서 빨리 많이 벌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낭패 보는 경우가 더더욱 많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인기가 있을 종목, 지금 인기가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 그리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형성을 해 놓고 한 4-5종목 맞춰 놓고 비중 조절만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소외 안 받고 너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리고 꾸준하게 적지만은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좀 중장기로 안정되게 끌고 가실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라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